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지금 전격적으로 페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0.5%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아야 되는데,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딱 그거예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은 뭔지 알겠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한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 정도 돼요. 미국의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한 2% 정도면 시장 경제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간다,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2%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만한 물가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셀가스가 나오고 혁신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아직까지는 불타오르고 있다 정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방금 말한 완전 고용인데,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긴 하죠. 한 3% 정도 실업률이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 다 일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그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실업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어쨌거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 고용된 환경이거든요. 물가가 안정돼 있고 완전 고용된 상태를 연준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준은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딱 때립니다. 0.5%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은 진짜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프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왜? 쫄았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우리가 감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주열 하는 총재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완전 얼어붙었는데 내수는 죽고 수출도 안 되고 뭐 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은 그런 판단을 못 내린 거야. 근데 미국의 연준 의장은 선제적으로 그냥 시장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확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프로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양을 해주던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0.25% 인하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한 뭐 2달 뒤에 내리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때, 연준은 0.5% 또는 지금 당장 이렇게 통화정책을 펼쳐줘야 시장의 기대를 깨고 이게 시장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딱 결정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봐봐요. 사람들이 오 뭐야 저렇게나 금리를 많이 내려줬어? 오 이제 좀 나아지겠네. 좀 통화정책 때문에 금리도 낮아지고, 일단 시중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 금리도 많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투자할 때 할만하겠네, 또는 이제 좀 괜찮아지겠네, 이게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은 0.25%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갑자기 진짜로 0.25% 딱 금리를 인하를 하면 저것 봐, 저거밖에 안 해주네, 힘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딱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시장에서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날 수 있겠다, 금리가 이만큼, 연준도 이만큼 해주고 우리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심리 지수에 미치는 게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PMI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BSI라고 해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막 대폭 하락하든지 대폭 상승하든지 하면, 대폭 하락하면 막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채권시장도 막 흔들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되게 높아졌다 그러면 실제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물 경기도 좀 살아나고. 그 이유가 이게 다 설문조사입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거는 이제 실제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너의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 나중에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렇게 실제 물어보는 거랑, 기업 담당자들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런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면, 이게 0에서 100 사이에서 있다고 가정했을 때 50을 넘으면 과반수 이상이 좋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겠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타격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구매를 늘릴 예정이고, 그러면 시설 투자도 많아질 거고 고용도 좋아질 거고 경기가 나아지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예상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도 마찬가지. 경제는 심리인데 소비자들도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하는 순간 실제 소비를 늘려요. 그리고 뭐 어떤 자산을 사들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이자를 갚는데 전념을 하고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죠. 오히려 갚거나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소비를 줄이거나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좋아질 것 같으라고 예상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준은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경에서 연준이 전격적으로 갑자기 정례 회의도 아닌데 0.5% 인하를 했다는 건 정말 잘한 결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지금 완전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줘 버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를 0.5% 전격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나 아니면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선행 지표, 그러니까 경제 선행 지표가 한 몇 달 뒤에 딱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좋아질 것 같아, 연준도 힘내주고 뭐 국가에서도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도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있고, 그 심리가 좋아지면서 투자도 활발해지고 소비도 활발해지고 대출도 받고 시장의 유동성도 풀리고 경제가 좀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도 미국이 지금 금리를 0.5% 인하를 해줬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를 0.5% 정도 내릴 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안 내렸는데 우리가 내릴 수 있어? 라는 스탠스에서 커봐, 미국이 내렸잖아, 그럼 우리도 0.5%까지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1.25%죠. 기준금리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도 0%대, 그러니까 0.75%대 요렇게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해가지고 0%대 제로금리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 내릴 테니까 투자나 소비나 이런 게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주식시장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있다가 또 살아날 수 있겠구나.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지가 않았나요? 뭐 거래만 안 일어날 뿐이지 가격은 많이 상승했으니까. 근데 여튼 우리나라 하는 총재 입장에서도 약간 고민은 될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또 다시 더 올라가면 이게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정무적 판단도 좀 해야 되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이 내린 만큼 우리나라 룸도 생겨가지고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서 주식시장이 살아나주면 우리나라도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릴 거예요. 더 많이 풀리고 뭐 대출도 더 많이 받을 거고, 왜냐면 금리가 더 내려갔으니까 이제 금리에 거의 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너무 낮은 정도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주식도 살 거고 뭐도 살 거고 소비도 할 거고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더 풀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산의 가격을 위로 계속해서 상승시킬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먼저 우리는 물가 안정, 부동산 가격은 모르겠고 일단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물건들이 물가가 안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준은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 그럼 요거 아직도 안정돼 있고 인플레이션 2% 도달 못했으니까 우리 금리 인하를 해도 되고, 고용도 지금 상태에서 계속 안정화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나중에 추후에는 버블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주식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게 조금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은, 금리가 인하되면 미래,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거를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쓰거든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보통 이제 뭐 내년, 내후년, 뭐 3년 뒤, 4년 뒤 미래
벌 돈, 실질적으로 벌 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래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한 3%에서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서 가져옵니다. 너 지금 95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100만 원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뭘 받을지 이렇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미래의 100만 원과 현재 100만 원은 하여튼 가치가 다릅니다. 옛날에 짜장면 500원, 1000원 하던 게 지금 막 4,000원, 5,000원 하듯이 미래의 돈은 현재의 돈보다 가치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버는 돈을 현재로 당겨오면 그 가치가 할인이 됩니다. 그게 현재 가치 할인법인데, 기업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영속한다고 볼 때 그 기업이 벌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실제 그 기업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DCF라는 건데, 그 DCF를 할 때 금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로 할인을 하냐 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102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이 똑같다고 비교를 할지, 내년에 105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이 똑같다고 할지,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준금리가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업 가치를 매길 때 할인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미래에 할인율이 낮아지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IT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현재는 돈을 크게 벌지 못하지만 미래에 많이 벌 것 같은 회사들이나, 현재도 많이 벌지만 미래엔 더 벌 것 같은 회사들이나, 어쨌거나 할인율이 떨어지면 그 기업 가치는 올라가요. 지금 금리가 전격적으로 또 인하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 따라 금리 인하를 해주면 그 할인율이라는 게 낮아지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플랫폼 기업, 아까 말한 뭐 바이오 기업, 뭐 IT 기업 등등 이런 게 좋아질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도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D램 스팟 가격, 그러니까 현물 거래 가격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유통되는 그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2월에도 D램 고정 가격, 낸드 고정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런 게 오르다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살아날 수 있고,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네들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휴 한시름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연준금리나 0.5%가 우리나라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될 텐데 말이에요.